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멤버십 영상을 공개합니다. 영상 주제는 부동산 시장의 짧은 사이클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회가 왔을 때 왜 잽싸게 움직이셔야 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쇼킹 부동산 멤버십 영상은요, 월 8,990원에 주 3회 멤버십 전용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멤버십 가족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짧은 사이클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평촌자이 아이파크 초정면적 무순위 접수가 나와서 많은 질문이 와서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짧은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혹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부동산은 항공모함과 같다. 그래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우직하게 밀고 나간다는 주장이죠.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십니다. 과거 부동산 사이클이 긴 두 가지 이유는요. 첫 번째, 공급의 영향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통화정책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은지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언제나 과부족과 과공급의 연속이었습니다. 만약에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이 인식하게 되면요, 정부는 신도시 카드를 들게 되죠. 근데 신도시 발표하고 나서 바로 공급할 수 있나요? 시간 오래 걸리죠.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과열되고 여기에 추가 신도시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언제까지 영원히 올라갈 수 없지 않았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이어지는데 하필 이 침체와 맞물리면서 부동산 과공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 인식 후 본격적인 공급까지 8년에서 10년이 소요되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과부족과 과공급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주택 과공급과 부족 시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통화정책입니다. 자, 통화정책이 10년 주기로 긴축 과정을 갔는데 얘도 항공모함과 똑같아요. 꾸준하게 올리고 꾸준하게 낮춘다는 거죠. 그래서 집값 고점에서 보통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서 시장이 좀 위축되는 와중에 과공급까지 겹치면서 시장에 더 큰 충격, 장기적인 충격을 준다는 겁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이유로 과거 부동산 시장은 상승기, 하락기가 길게 나타났습니다. 요즘도 과거 패턴을 참고해서 장기 하락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자, 하지만 요즘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어떨까요? 주식처럼 빨리 움직입니다. 빠르게 폭락하고 빠르게 반등하죠. 자, 이번에 집값 하락 시기 2021년 8월부터였죠. 금리 인상 딱 하고 나서부터 상승이 멈추고 나서 서서히 거래 극강과 각종 하락 지표들이 나오고 2023년 1월에 바닥을 찍게 됩니다. 자, 하락 기간이 1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언제 반등했죠? 1월부터 현재까지 5개월 만에 많이 반등을 했죠. 강남 지역은 거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5에서 10%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상승과 하락의 전환이 빠르다는 거고, 또 하나는요, 하락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다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경제 위기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통화정책입니다. 자, 예전에는 경기 침체가 부동산 하락을 의미했는데 지금은 이 공식이 안 맞아요. 경기가 침체되면 기준금리 인하로 바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하되면 끝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전세와 매매 가격 상승을 동반해서 이끈다는 거예요. 특히 전세 대출이 보편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수도권 지역의 주요 아파트 지역 아파트는요, 금융 상품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연속된 금리 변화에 일단 전세 수요부터 폭증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의 소진입니다. 아까 공급 과잉 이슈 때문에 그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는다고 했는데 이제 서울은요, 그렇게 공급 과잉을 주도할 공공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의 대규모 공급이 어렵다는 게 과거와 현재의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은 공급이 없고 외곽 지역에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 124만 호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부동산 전문가는 2018년에 70만 호 입주 물량을 보면서 10년간 이렇게 많은 공급을 본 적이
없다고까지 표현했죠. 수도권 역시 대규모 입주가 진행돼서 정말 엄청난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에 공급이 많지는 않았어요. 왜? 서울에 공공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기도 지역, 특히 외곽 지역 중심으로 많이 입주 물량이 쏟아졌는데 서울 지역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줬다 안 줬다? 못 줬다. 그래서 서울과 다른 지역의 양극화가 확대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넘쳐나는 유동성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6월 M2 통화량을 발표했는데 3,803조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2022년 말에 3,722조 원이었는데 현재 통화량이 줄었다 안 줄었다? 오히려 늘고 있어요. 물론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확실히 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강력한 긴축에도 통화량이 좀 줄어들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높은 예금금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언제든지 돈을 움켜쥐면서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과거와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현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부동산 시장의 빠른 사이클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승 흐름이 포착 시 최대한 빨리 매수하는 겁니다. 빠른 사이클이라는 거는 하락도 빠르지만 반등도 빠르다는 거예요. 아마 멤버십 가족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번에 반등이 얼마나 빨랐는지. 그러면은 하루라도 빨리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투자자는요, 전세가 하락에 언제나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 1분기 때 집 싸게 던진 사람들 상당수가 전세가 하락을 견디지 못한 투자자였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와 전세 가격 연동이 강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전세 하락은 또 일어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실수자 입장에서는 대출 상품 선택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금리 때 변동금리를 받아야 되고 저금리 때 고정금리가 유리하다는 거죠. 유주택자나 하락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대부분 유주택자가 이번 하락장에서 취했던 포지션이죠. 그냥 끌고 가다 보면 잠깐 하락하고 다시 올라갈 것이다. 많은 분들이 장기적인 우상향 믿음을 갖고 그냥 처분하지 않고 끌고 가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갈아타는 기회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자, 어차피 고점 대비 똑같이 하락했네. 그러면은 고가주택에 갈아타는 비용이 줄어들었다. 이 기회를 활용하자. 그래서 내 주택 싸게 처분하고 고가의 신축 아파트도 싸게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하신 분들이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에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거 흐름타기죠. 집값 하락 직전에 처분하고 바닥 찍었을 때 매수하는 거, 솔직히 이것은 신의 영역에 가까운데 이 흐름 타기는 언제 고민하시는 게 좋으냐?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이후에 너무 많은 시세 차익이 발생할 때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있을 때 통화 정책을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와중에 정답은 없습니다. 자,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평촌 자이 아이파크 무순위 공고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많아서 영상으로 제작했어요. 자, 청약 통장 없이도 가능하고요.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거주하신 분들, 유주택자분들도 가능해요. 39 타입을 33가구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자, 평촌 자이 아이파크는요, 안양역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대림대학교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2337세대의 대단지고요. 세대당 주차 대수는 1.3대입니다. 2022년 1월에 분양을 했었고요. 2023년 12월에 입주가 예정입니다. 거의 완벽한 후분양에 가깝네요. 자, 전용 39 타입 분양가 보겠습니다. 3억 9,800에서 3억 9,990만원, 거의 4억 정도가 측정됐고요. 계약금은 10%고요. 잔금은 2023년 11월 31일 날 3억 5,800만원에서 900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자, 분양가가 매력이 있는지 인근에 공급했었던 초청 면적 분양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덕원 퍼스비엘 제일 작은 면적이 49 타입이었어요. 5억 6,400만원에 공급이 됐었습니다. 자,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도 볼게요. 39 타입 분양가가 5억 1,80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광명자이 더샵 포레나 같은 경우는요, 39 타입이 4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얘도 비역세권인데 4억 5천만원 이상 측정됐었네요. 자, 이제 주변 시세를 보겠습니다. 광명자이 아이파크는요, 요도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었죠. 자, 그 아래쪽에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라는
4250세대의 매머드급 단지가 있습니다. 2016년에 완공된 이제 준신축을 넘어가는 단지죠. 자, 얘 전용 39제곱미터가 3억 8천 정도 수준입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14%인데 약간 고점 계산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일단 3억 8천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3억이에요.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거래량도 정말로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정역 인근의 평촌 어바인퍼스라고 있어요. 2021년 4년에 완공된 3850세대 매머드급 신축 단지죠. 여기도 39제곱미터가 있어요. 전용 4억 1,50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21.1%입니다. 전세 시세는 2억 5천만원으로 여기는 조금 낮게 형성되네요. 자, 보면은 갭은 한 1억 7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분양받을 가치가 있을까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분양가가 나왔어요. 게다가 후분양이라서 그냥 분양권을 사놓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도 어려운 단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초정 면적은 제가 강조하는 게 첫째도 역세권이고 둘째도 역세권이거든요. 1인 가구가 굳이 아파트에 초정 면적에 들어가서 월세 주고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통이 좋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단지는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물론 높은 환급성은 굿이에요. 인근의 39 타입 거래량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상승 여력도 조금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중립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임장도 가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인근의 소형면적 단지 갭 투자했을 때보다 더 나은 대안인지 이건 여러분들이 발로 뛰면서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멤버십 이용료 1000배로 보답하겠습니다. 3주택자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업로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합니다.